뉴하, 안녕하세요. 훈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생활의 꿀팁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통사고 당했을 때 보험사랑 합의 보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거 영상 잘못 올렸다가 여타 보험사들한테 두들겨 맞을까봐 조금 겁이 나기도 하는데, 사고 나면은 저를 찾는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안되겠다, 이거 그냥 아예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가 두 가지 피해로 나뉘죠. 첫 번째,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 그래서 대물과 대인으로 나뉘는데요. 자, 대물은 내가 차대차가 부딪혔을 때, 혹은 차대벽이 부딪혔을 때 재화나 물건이, 차도 물건으로 들어가죠. 물건을 이제 손해를 입혔을 때 그거를 보상하는 거를 대물이라고 합니다. 예, 물건을 대한다 해서. 그리고 대인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를 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이루어주는 거죠. 네. 자, 근데 문제는 보통 대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수리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웬만하면 정해져 있고, 보험사 전산에 나오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가격 정찰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도입이 되어서 대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명확하게 가격이 다 떨어집니다. 자, 문제는, 자, 사람이 다친 거, 내가 애매하게 다쳤을 때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얼만큼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전문가들만 알고 있지 일반인들은 쉽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얼마를 받으면 내가 잘 받은 건지,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과실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은 나도 개인 접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100% 피해자다 그러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이제 대인 담당자가 배정이 되실 텐데, 병원은 주로 어디를 가야 되며 합의를 진행을 할 시 어떻게 해야 합의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왠지 이거 잘못 알려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나. 자, 우선 합의를 잘 보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거기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진단명입니다. 보통은 일반 단순 접촉사고가 제일 많아요. 대한민국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사고 건수가 전국적으로 한 600건에서 한 800건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사고는 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그 중에 대부분 80%에서 90%가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자, 사람이 차에 타고 있는 경우, 사람이 차에 밖에서 차에 치인 경우는 큰 피해를 보겠지만, 보통 차대차 사고는 사람이 다 차에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미한 접촉사고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진단명이 14급에서 12급에 해당하는 염좌, 약간 염좌, 약간 멍든 수준? 멍도 없지만 약간 긴장, 염좌 및 긴장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찍힙니다. 진단명으로. 자, 그러면은 12급에서 14급 부상은 자동차 부상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많이 받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진단명 가지고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면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 가장 경미한 부상이기 때문에 마냥 가장 큰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네, 안녕하십니까, 훈입니다. 여기 제 사무실 회의실 잠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가 이제 대물과 대인 사고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대인 합의를 어떻게 봐야 잘 받을 수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대인 접수를 받았을 때 과실 비율은 솔직히 말하면 크게 상관은 안 해요. 대인 같은 경우는. 대물 같은 경우는 내 과실에 비해서 내가 얼마를 받고, 이게 딱 물건값이 딱 정해져 있기, 웬만한 물건은 다 값이 정해져 있고 수리비도 정찰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가격에 대해서는
사고 추산 금액이라고 하죠. 피해 추산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피해 추산 금액이 웬만하면 명확한 것들은 과실에 따라 상계가 확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물 사고 같은 경우는 내 과실이 만약에 적고 많고에 따라서 받고 덜 받고 많이 받고가 명확한데, 대인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약간 거의 관례적인 건데, 대인은 서로가 조금이라도의 과실이 생기면요, 대인 접수를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개인 접수를 받았을 때는 보통은 일단은 100대 100으로 생각을 하고, 100대 100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00대 100으로 생각을 하고, 나중에 과실 상계가 끝나면 그 과실에 따라 서로 보험사끼리 구상을 걸어서 과실을 잡는 방식으로 지금 대인합의가.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대인합의를 얼만큼 어떻게 받아야 돼요?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죠. 보통 이제 간단한 접촉사고들이 정말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지금 하루에 600건에서 대략 800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80~90%는 제가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경미한 접촉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에는 부상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 사람이 죽기 직전일 정도로 다치는 경우로 1급에서 3급, 그리고 그 다음에 중상해에 해당하는 부분, 중상해, 최소 날개뼈 이상 부러져야겠죠? 뭐 그래서 뼈가 부러지거나, 중상해 이상은 보통 4급에서 8급, 4급에서 7급, 그리고 이거는 준중상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약간 경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람이 좀 아파요. 그 경우는 보통 8급에서 11급, 그리고 12급에서 14급, 이런 식으로 경중에 따라서 부상 등급이 나누어지는데요. 이거를 이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등급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도 달라지고요, 받을 수 있는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대인 합의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진단명이에요. 근데 보통 경미한 접촉사고잖아요. 그래서 12급, 14급에서 웬만하면 다 끝납니다. 뭐 경추염자, 허리 요추염자, 이런 식으로 염자 및 긴장으로 거의 다 대부분이 진단을 끊어오는데, 여기서 보험 관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뭘 받아오냐? 뇌진탕을 많이 받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뇌진탕이 정말 이 도덕적 해이가 정말 많은 진단명이지만, 진짜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나시면 머리를 부딪히거나 머리랑 목에 대한 긴장으로 인해서 뇌진탕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뇌진탕은 근데 부상급수가 정말 애매한 급수, 12, 14등급 위에 있는, 그 구간 위에 있는 한 구간 넘기는 11등급에 있거든요. 이 11급 부상인 뇌진탕을 받게 되시면은 보통은 12, 14급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랑 합의금의 2배를 일단 먼저 더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왜냐? 이 12, 14급은 경미한 사고로 해서 같은 구간이고요. 구간으로 보셔야 돼요. 11급, 8급이 그 바로 윗구간입니다. 보통 1배, 2배, 3배, 4배, 5배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진짜 한 10급부터는 정말 사람이 아파야 돼요. 많이 아파야 돼요. 근데 비교적 11급까지는 비교적 사람들이 사고 난 거에 비해서 큰 고생은 생각보다 많이 안 하죠. 왜냐? 생각보다 많이 다친 부상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보통 보상 담당자들은 전화가 와요. 대인 보상은 전화 옵니다. 따라랑 여보세요. 고객님, 병원 처음에는 첫 전화는 보통 병원 이제 다니시고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다시 연락 드릴게요 이러고, 한 달에서 보통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전화합니다. 괜찮냐고. 그리고 괜찮다고 병원 더 다니겠다고 하시면 전화 끊었다가 또 한 달에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1차적으로 합의하려고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오냐? 지금 고객님 뭐 염자 진단이시고 입원 한 2박 3일 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통원 정도 하셨는데, 합의금으로는 저희가 지금 위자료 한 15만원에 뭐 교통비 하루 8,000원 쳐가지고 위자료 포함해서 보통 한 100만원에서 많이 드리면 150만원 정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담당자는 그나마 좀 착한 담당자.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아닌 사람은 당연히
한 70만원에 합의하시죠. 한 60만원에 합의하시죠. 이것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통 정말 보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합의하고 그냥 받고 끝내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보통은 그런데 이걸 내가 업계 사람으로서 이게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이거를 보상 담당자를 괴롭혀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통은 그렇게 끝나는데 거의 이상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많이 받기 위해서는요, 보상 담당자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걸 알아야 돼요. 왜냐? 그 사람들이 싫어한 걸 안 해야 빠르게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줄 거 아니에요. 그쵸? 첫 번째, 1회 청구가 비싼 병원을 간다. 1회 청구가 비싼 병원이라고 하면은 자땡, 뭐 광땡, 뭐 이런 한방병원 종류들이 1회 청구가 정말 셉니다. 두 번째는요, 합의 기간이 조금 길어야 돼요. 왜냐면 이 보상과 직원들한테 직원 고가나 아니면 보상과 그 조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냐면요, 합의 처리, 그러니까 사건 처리 능력 중에 그 기간을 얼마 만에 처리했냐라는 그 구간도 있어요. 물론 보험사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보험사가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 합의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맥시멈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한 6개월이에요. 6개월 안에 이 사건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6개월,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버티시다가 5개월 차쯤에서 내가 원하는 금액을 부르면 웬만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합의가 그때 다 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합의 보시는 것도 협상의 한 가지 종류예요. 아쉬운 쪽이 아쉬운 조건을 가지고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이 급하지 않다 그러시면 치료 그냥 받으실 거 다 받으시고, 충분히 다 받으시고, 합의금 같은 경우는 좀 추후에 천천히 받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내가 가장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평균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12, 14급이 제일 그 부상 등급이 많으시니까 그 이상 가는 거는 나중에 따로 DM 주시면 언지는 드릴게요. 이렇게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참고사항이 이렇게 하면 좀 좋은 편입니다 라는 식으로 정보를 좀 드릴 수는 있으니까, 일단 평균적으로 염좌진단, 12에서 14등급에 해당하는 염좌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일단 입원을 보통 많이 해야, 진짜 길게 해야 2주일이고요 그것도 사고 난 지 한 달 3주 이내에 2주일밖에 입원을 못 하시고요. 진단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보통 그런 사람들은 통원으로 한 2, 3개월 정도 더 하시다가, 진짜 제가 많이 받으신 분 봤을 때는 한 입원 기간을 풀로 하시고 통원을 받았을 때는 400~500만원 받으신 분도 되게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 대인합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치료비가 들어가고요, 휴업손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자료가 들어가는데요, 보통 3가지로 받아요. 근데 입원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 휴업손해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휴업손해라고 하면 뭐 나는 개인 사업자고 뭐하고, 그럼 보통 보상가들은 고객들이 귀찮게끔 또 이제 서류를 또 많이 요구를 해요. 내 월급이 얼마인지, 직전 3개월, 직전 6개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 자료까지 충분히 준비가 되시는 분들은 나 이 정도 버는 사람이고, 나 원래 이렇게 버는데 병원 다니면서 이만큼 고생했고, 난 이 사고에 대해서 좀 감정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본 피해액이 요 정도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추산 피해액 이거니까 이것만큼 달라 라고 자료가 명확하신 분들은요, 원하시는 금액을 빠르게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얼마짜리 인간이냐, 보험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숫자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참 애매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소득이 되신 분들은 바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소득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요, 좀 보상가를 병원 다니면서 괴롭히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그렇게 받으실 수는 없어요. 평균적으로 입원을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 통원을 뭐 협상, 합의에 좀 달인이신 분들, 많이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초장에 그냥 비싼 병원 통원 치료 몇 번 하시고 한 3~4번 갔다가
한 250에서 300 사이쯤에 그냥 바로 합의를 끝내버리셔요. 네. 그러면 빠른 처리로 인해서 보상 담당자도 좋고 그분들도 고생 덜 하고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약간의 목돈을 좀 받으시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거기서 욕심쟁이들이 좀 있어요. 욕심 부리시는 분들은 이번 일주일 하시고 6개월 풀로 채웠다가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내가 뭐 월급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서류 증빙하시고 이번 좀 깔끔하게 며칠 하시고 받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뇌진탕 진단, 그러니까 11급 이상의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는 11급까지밖에 여기서 영상을 말씀을 못 드려요. 그 이상 다치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명확하게 아픈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정말로 뭐 다 그 이하가 다 안 아프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봐온 사람 중에 10급 이상으로 10급 부상 이상으로 다치신 분들은요 정말 생활이 힘들 정도로 아파요. 정말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아픈 경우가 많아요. 어디 막 부러졌다거나, 대부분이 골절이 되게 많거든요. 어디 부러졌다거나 어디 뭐 찢어졌다거나 그래서 뭐 어디 뭐 걷지를 못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애매한 11급 뇌진탕이 있는 분들까지는 대부분들이 염자진단에서 받는 합의금액 2배 가까이를 더 받습니다. 애매하죠. 진짜 애매하죠. 목이 아파요보다 머리 아파요가 훨씬 더 아픈 거예요. 근데 머리 아파요는요, 뇌진탕은요 보통 이제 진단 코드가 S006으로 되는데, 이 진단 코드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사람 머리까지 찍은 그 자료를 보여줘도, 증빙을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아프다 뭐하다라는 거 판명해낼 수가 없어요. 의사들조차도 모른다고 그냥 써줘 버리니까. 이런 보험 관계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의사들이 써주는 서류가 정말로 힘이 세거든요. 근데 뇌진탕이고 이 사람 CT 찍었는데 상처가 없는 2개네 뇌진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냥 뇌진탕으로 인정해주고 보상을 처리해줄 수밖에 없는 게 보험사 현실입니다.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보상과 직원들이 뇌진탕 환자들 제일 싫어하고, 뇌진탕을 자주 걸리는 사람은 조사도 막 나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증명해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뇌진탕 진단을 받고 개인 합의를 진행을 하세요. 보통 그렇습니다. 뭐 염자 진단으로 해서 한 어느 정도 좀 보상가 적당히 한두 달 괴롭히고 합의하신 분들 합의금으로 한 200, 300 받았다면 뇌진탕 받으시는 분들은 한 4, 500 이상 받아가요. 웬만하면.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좀 이렇게 베테랑에 해당하는 보상 담당자 만나면은 쉽지는 않죠. 아마도 그 사람들도 그 기간을 다 채워야 될 거예요. 뭐 제가 이 이상을 또 알려드리면 정말 보상과 직원들한테 진짜 전화나 소송이 걸릴 수도 있어서 이거는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내고자 하면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보상과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지, 어떻게 하면 보상과 직원들의 고가의 영향이 가는 것들은 웬만하면은 그걸 하시면 빨리 합의가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영업부서는 고객이 보험금을 많이 타야 좋은 거고요, 이득이 있고요. 보상가에서는 고객이 보험금을 적게 타야 그들 고가거든요. 참 이런 반비례 관계가 회사를 움직이는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도 손해율 관리라는 걸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대인 합의를 많이 받는 방법 중 첫 번째, 진단명이 제일 중요하다. 자, 두 번째, 합의는 느긋하게 해라. 느긋하게 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진단명, 두 번째 합의는 느긋하게, 세 번째 웬만하면 입원해라. 입원을 이틀 3일이라도 꼭 해주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보통 금요일, 나 직장인이다 그러면은 금요일 날에 일하시고 저녁에 입원이 가능한 병원들이 있어요. 내가 직장인이라서 입원 못하는데 그럼 어떡하죠? 정말 아파서 입원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아픈데 내가 직장 때문에 입원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고 난 지 일주일 안에 주말은 꼭 껴있죠. 그죠? 웬만하면 그 주말에 시간을 빼셔서 금요일 내가 퇴근하고 금요일 저녁에 입원을 하세요. 미리 진료를 낮에 잠깐 받으시고 점심시간에.
그리고 입원을 퇴근하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퇴근해서 입원하신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에 퇴원하세요. 자, 그럼 벌써 4일 입원이죠. 4일 입원, 이거 입원 한 거 안 한 거는 정말 합의금이 몇백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입원을 하셔라. 웬만하면 입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입원하시면 근거가 돼요. 합의금을 150 이상, 200 이상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좋은 합의를 하시려면 웬만하면 입원을 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뇌진탕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말은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냥 뇌진탕 증상만 찾아보셔도 어떤 건지 다 나올 거니까 그거는 본인이 가셔서 하기 나름이신 것 같고요. 보험금을 많이 타라고 무조건 뭐 많이 빼먹으라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정도 아픈데, 내가 이 정도 다쳤는데 얼마큼 받아야 적당한 거야? 얼마큼 받아야 잘 받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이거 좀 니즈가 있겠다 싶어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악덕 운전자를 만나서 사고가 났는데 대물 접수는 어쩔 수 없이 보험 접수를 서로가 하게 되지만 대인 접수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 직접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사 직접 청구는 뭐냐면, 내가 사고가 났습니다. 9대 1입니다. 내가 과실이 9고 상대방이 1이에요. 근데 나도 상대방한테 과실을 1을 잡을 수 있는 사고면은 무조건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상대방도 이제 보험료 할증으로 인해 보험료 할증이 될까봐 차라리 대물만 100대 0 인정해주면은 나 대인은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보실 수 있는 구실이 또 생기기도 하지만, 감정이 상하면 나도 저 사람 저 사람이 나 자꾸 연맥일 것 같으면 나도 저 사람 연맥여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인 합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대인 합의 거부를 해요, 보통.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 없는 거긴 하지만, 대인 합의를 거부하셨을 때는 첫 번째 경찰서 접수를 하시고요. 두 번째 사고사실 확인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고사실 확인원과 사고 난 지 일주일 안에 자기 사비로 병원을 가셔서 자보 100%로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하신 다음에, 병원비를 결제하신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그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사에 전화해서 몇 월 며칠 내가 이런 사고가 났었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왔다 라고 직접 청구를 하시면은 대인이 강제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인 접수를 강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운전하시다가 끼어들기 하는 사람들, 보통 이런 끼어들기 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거든요. 껴주기가 싫어요. 근데 꼈어. 근데 그래도 안 껴준 것도 죄가 됩니다. 왜냐? 그 도로 사고에는 내가 존재했다라는 것 자체가 과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억울해도 과실 1%, 과실 10%는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게 교통사고예요. 무조건 뒤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꽂히지 않는 이상. 자, 그러시면 대인 접수를 원하시면 상대방이 원한다, 그냥 해주세요. 왜냐? 어차피 그 사람이 경찰서 접수하고 돼 있고 교통사고 사실은 받고 본인이 대인 접수 받으면요, 본인도 그 사람도 어떻게든 직접 청구해서 본인한테 대인 접수 받아갈 수 있습니다. 대인 접수는요, 부상 급수에 따라 또 다르지만 이 부상을 병원비를 얼마를 타가든 뭐 5,000원을 타가든 뭐 100만 원을 타가든 내가 보험료 할증되는 건요 똑같아요. 그냥 진짜 똑같아요. 벌점 1점 먹는 거 그냥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부상급수가 더 높다 그러면은 나는 2점 먹고 그 사람은 또 오히려 1점 먹는 거예요.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보험 처리할 때. 그래서 어차피 내가 사고가 나서 보험이 할증이 될 것 같다 그러시면 그냥 대인 접수를 먼저 해주시고요. 내 과실이 상당히 적다, 내 과실 10%밖에 안 되고 상대방 90%다 그렇게 되면 대인 접수 해주시고, 그 사람 어차피 합의금 받아가 뭐 200만원 300만원 받아갔다 쳐도 그 사람 200만원 300만원 받은 거는 나중에 이제 그 사람 보험에서 구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내 보험에서 지급된 20만원 30만원 정도 되는 그 합의금은 내가 그냥 상대방 대인에서 많이 받아서 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환입이라는 걸 해주려고 그러면 없던 걸로 됩니다. 그럼 저는 보험료 할증도 안 받겠죠, 그쵸?
이렇게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졌는데, 대인합의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또 사고를 몇 번 당했는데, 그 와중에 자꾸 또 대인을 접수를 하니 많이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는 나도 이렇게, 잘하는 나도 이렇게 받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꿀팁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반응 괜찮으면 제가 보험 쪽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유용한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진짜 보험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지식까지 어떻게든 잘 속아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입니다.